안녕하십니까? 성동노동법률 시민학교 강의를 맡고 있는 노무사 한유성입니다. 오늘은 시간의 근로 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근로라고 하면 그 반대로 시간 내 근로가 있겠죠? 없습니다. 그런 말은 잘 쓰지 않고 법정 근로 시간이란 말을 씁니다. 그럼 먼저 법정 근로 시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근로 시간은 쉽게 말해 법에서 정한 근로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주 40시간, 일일 8시간의 근로 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꼭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최장의 근로 시간을 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면서 12시에 1시간 점심시간을 갖는다면 일일 8시간이 됩니다. 이런 근무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다면 8시간 곱하기 5일 해서 총 40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통상적인 근무 시간대에만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퇴근 시간이 6시 이후에 추가적으로 근무를 하거나 야간에 경비 업무를 하는 경우, 또는 다들 쉬는데 나와서 추가적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처럼 통상적인 근무 시간대 이외의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바로 시간의 근로 수당입니다. 그럼 이제 시간의 근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근로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있습니다. 먼저 연장 근로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연장 근로는 법정 근로 시간, 즉 법에서 정한 근로 시간의 상한을 넘어서 하는 노동을 의미합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해서 노동을 하거나 일주 40시간을 초과해서 노동을 하는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법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해서 일을 하니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겠죠. 다음은 야간 근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간은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퇴근 후에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를 의미하고, 이 시간대에 일하는 것을 야간 근로라고 하는데, 신체 리듬에 역행하는 노동을 하니까 특별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휴일 근로입니다. 휴일은 법정 휴일과 약정 휴일이 있습니다. 먼저 법정 휴일은 법에서 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법에서 정하면서 무급을 하고 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유급 휴일인데, 법정 휴일은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주휴일과 5월 1일 노동절입니다. 이 2가지 이외에는 약정 휴일로 보면 됩니다. 약정 휴일은 회사가 취업 규칙으로 휴일을 정하거나 노사가 단체 협약으로 휴일을 정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약정 휴일은 노사가 정하기 나름이니까 유급과 무급 모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연휴, 3.1절이나 광복절 등 국경일 등을 당연히 유급 휴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날들은 법정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약정 휴일이고, 이 말은 곧 휴일로 하기로 정하지 않았다면 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현재 휴일로 하고 있는데 법에서 정하지 않았다고 근로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은 최저 기준이므로 법에서 강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의 노동 조건의 저하를 임의로 하게 되면 법 위반이 됩니다. 휴일과 관련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이 휴일과 관련한 법 개정이 돼서 알려드립니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공기업, 국가나 지자체에서 2분의 1 이상 출연한 기간은 약정 휴일이 법정 휴일로 변경됩니다. 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변경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문제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자체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안 쉬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근로기준법이 노동자 1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특별한 노동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하고 시간의 근로에는 시간의 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시간의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할증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임금은 상대적으로 변동이 적은 임금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시간급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 시간급이 통상임금입니다. 월급으로 정해져 있으면 기본급과 직무 관련 수당, 자격 관련 수당, 직책 관련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데 사실 일반인이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인지 판단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아래 댓글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근무가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고 그날 밤 12시까지 시간의 근로를 했다고 생각하면 일단 6시부터 밤 12시까지는 연장 근로이고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야간 근로가 됩니다. 이렇게 10시부터 12시까지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연장 근로 수당과 야간 근로 수당도 중복해서 계산합니다. 시간의 근로 수당 대신에 휴식을 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는데 이를 보상휴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 휴일이 일요일인데 그 일요일에 나와서 8시간 일하게 한 경우 회사는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쉬라고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월요일만 쉬라고 할 경우 법 위반이 됩니다. 보상휴가는 수당 대신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시간도 수당 계산과 동일하게 50% 할증해서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월요일은 물론이고 다음 날인 화요일에 4시간을 추가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우리 회사 오면 급여 300만 원에 맞춰줄게 한다면 이건 포괄임금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 월급여액 밑에 상기 금액에는 모든 법정 수당을 포함한다 라고 써있다면 포괄임금제가 확실합니다. 즉 포괄임금제에는 일정한 시간의 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연봉제도 포괄임금제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시간의 근로수당을 미리 포함시키고 그 정도의 시간의 근로를 하면 당연히 추가로 시간의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포괄임금제와 연봉제에서 사전에 지급된 시간의 근로보다 더 일을 했을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회사는 이때도 사전에 지급된 시간의 근로수당 이외에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지급된 시간보다 더 많이 근무를 하면 당연히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를 더 청구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얼마나 일을 더 했는지 그 시간을 기록해야 합니다. 법에서 임금을 산정하는 유일한 단위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 경우 컴퓨터 로그인 기록, 파일 최종 수정 시간, 이메일이나 메신저 시간 등을 통해 근무의 최종 시간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의 근로수당을 위해서는 근무한 기록을 반드시 남기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연차 휴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